예, 삼성전자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외국인하고 개인들 행보를 좀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길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들이 특히나 2021년도에 좀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리고 그 가격은 상당히 고점권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제 늦게 들어온 개미들은 여기에 이 가격에 다 물려버린 겁니다. 그죠? 주식이 참 희한한 게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때도 반등이 있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많이 하락한 구간에서도 또 연일 9시 뉴스에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다고 뉴스가 나오면은 또 지금처럼 뭐 많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서 이게 적어 보이지만은 하지만 기간 대비해서 오늘 연초에는 상당히 개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빠져나가는 게 확대해 보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외국인은 그동안 빠져나갔다가 조금 물론 이제 그동안 빠져나간 양에 비하면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 근데 그 생각도 늘 하셔야죠. 외국인이 한 56%에서 50%, 한 49%까지 빠져나갔다가 지금 한 51%, 50%대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50%의 외국인은 아무리 많이 빠져나갔어도 남아있다. 차트적으로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좋은 위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때처럼 선들이 위에 이 이평선들이 있습니다. 61선, 121선 이 이평선들이 위에 있을 때는 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위에 있을 때는 조심하고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연초에 골든 크로스가 난 겁니다. 이 이평선들을 뚫었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그동안은 이게 다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을 맞고 계속 떨어져 오다가 작년 말에 한번 뚫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쌍바닥. 이렇게 쌍바닥 한 후에 오르게 되면은 이때의 개인들이 굉장히 겁을 집어먹고 그 후엔 나가게 됩니다. 이래도 안 외국인들 떨어먹기로 마음 먹으면요. 사실 이래도 외국 개인들이 안 빠져나간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 저가에서 개인들을 털고 싶다 하면은 사실은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근데 사실 지금 이것도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그랬을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은 여기를 뚫었습니다. 게다가 전 고점을 뚫었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도 여기를 안 깨면 일단은 뭐 겁내지 마세요. 여기 그냥 쭉쭉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외국인이 사기로 마음 먹으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고 아마 더 상승할수록 또 9시 뉴스에서 반도체 업황이 나쁘다고 얘기할수록 개미들은 손절하면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뭐 나스닥으로 가든지 그런 선택을 할 텐데 왜냐면 나스닥은 막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막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또 테슬라에 또 폭주하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적정가가 저 아래에 있고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죠. 삼성전자는 제 생각에는 반도체 업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지금은 적정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PER, PBR 상에. 나빠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저평가라고 봐도 무방하긴 하죠. 일단은 그보다는 삼성전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포기하셔야 되죠. 지금 요즘에 뉴스에 떠드는 대로 반도체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믿는다면은 포기하는 게 맞죠. 근데 삼성은 메모리뿐만 아니로 시스템 반도체도 진출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진출하고 또한 새로운 도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예찰론자들에게는 좀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삼성도 어떻게 보면은 애플 다음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런 IT 기업과 이런 것은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1, 2위 자리도 급격하게 변하고 제가 늘 말씀드린 스마트폰 시장은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대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유튜브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롤러블 뿐만 아니고 이제 구기는 디스플레이,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삼성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LG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요즘에 애플이 잠시 반등하는 이유를 하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를 애플 자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본인들이 하는 걸로만 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완전히 삼성전자에 밀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디스플레이의 기술이 지금 이런 종이나 비닐처럼 접으면서도 저렇게 보이는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종이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애플의 기술력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뛰어난 걸 존중하는데, 근데 저는 어떤 기업에 올인하기엔, 애플에만 올인을 하기에는 앞으로의 이 스마트폰 시장이나 디스플레이 시장의 이 변화가 너무 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이런 접는 디스플레이 가격이 싸지고 둘둘 말아서 다닐 수 있게 된다면은 사실은 스마트워치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는 그냥 구겨서 다녀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큰 화면을 보고 싶으면은 넓혀서 보고 이것하고 이거는 와이파이로 그죠?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누가 여기를 잡아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게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삼성이 뒤처질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나스닥봉에 취해서, 그러니까 나스닥봉에 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죄송하지만은 급등봉에 취한 거예요. 급등봉. 삼성전자도 여러분이 뭐에 취했어요? 급등봉에 취했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좀 더 길게 조사를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진출도 TSMC가 지금 50% 이상 크게 가져가고 있지만은 진출한 기간 대비해서 지금 15% 정도인가요? 16% 정도인가요? 작년에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를 가져간 것도 저는 사실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진출하고 누가 알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파운드리에서 또한 새로운 강자로 나서게 될지. 물론 밀리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라는 큰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독과점처럼 자리 잡았고 마이크론과 3강 체제로 가게 되고 일단 먹거리 하나가 튼튼하고 그죠? 그 가운데서도 스마트폰에서도 나름 선전하고 그죠? 여러분이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근데 뭐 스마트폰은 애플에 밀릴 거고 뭐 어떤 뭐 중국에 밀릴 거고 파운드리는 TSMC 밀릴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버리는 게 맞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뉴스에 떠드는 것만큼 그렇게 안 좋은가? 그렇게 안 좋다고 떠들 거면 한 이쯤에서 떠들어주지 그죠? 이쯤에서 이 긴 기간에는 안 떠들다가 왜 이런 지점에서 그죠? 왜 이런 지점에서? 물론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은 살짝 들어오면서 반등을 만들고 다시 빠져나가는 일들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죠? 살짝 외국인이 들어올 때마다 반등하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분 추가 반등 여부는 외국인 동향은 잘 보세요. 외국인이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도. 여기까지는 하다가 작년 여름 이후로부터는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함으로 인해서 약간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렇게 빠져나갔다면은 이렇게 됐고, 올해는 약간 들어오는 경향인데, 이것도 계속 옆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이게 좀 더 들어오지 않는가. 그래서 상승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아도, 반등이라도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좀 잘 보고, 물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어떤 정도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리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반등이 더 온다면 무리한 금액은 적정 금액으로 여유자금으로 줄이십시오. 주식은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투자자하고 무리한 투자자의 차이는 여기서 무리하게 질러버린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여유자금으로 아주 여유자금을 했어.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지만 아직도 주식에 한 2, 3천 더 투자할 금액이 남아 있어. 그럼 이런 지점에서 1,000만 원 더 산다고 한들 뭐가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대로 삼성전자가 반등하다가 나중에 한 3, 4만 원까지 꼬라박는다고 칩시다. 제가 볼 때 4만 원 아래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그냥 넣고 장기로 가면 그만일 것 같은데요. 2008년도 증시가 2000에서 900대까지 떨어질 때 삼성전자 몇 프로 떨어진지 아세요? 그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50%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7만원이나 8만원까지 하고 금융위기가 와서 나스닥이 꼬라 박아서 같이 떨어진다고 한들 여러분이 3만원, 4만원대에서 더 투자 돈이 있다면 근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떨어져도 이 정도 하고 또 오를지 는 정말 몰라요. 여러분이 너무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버핏처럼 일부 현금도 가지고 그렇게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은
포기해야 될 줄은 아닌 것 같습니다.